네? 저희 엄마가요?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딸 수연이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당분간 말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수연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어머니 집을 정리했습니다. 입원해서 쓸 짐을 챙겼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옷장 가장 안쪽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한 번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그런 어머니에게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궁상 맞다고 했습니다. 제발 시장 좀 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상자 속에서 수연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수연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순자는 68살이었습니다. 평생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왔습니다.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끌었습니다. 자리를 폈습니다.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새벽 도매시장은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핸드크림을 바를 새도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면 채소를 집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었습니다. 앞치마가 항상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옷이 낡았습니다. 새 옷을 사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딸이 가끔 옷을 사다 줬습니다. 예쁜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입고 나가면 금방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옷장 안쪽에 넣어뒀습니다. 아끼려고,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특별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소박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니까요. 많이 차려봤자 남을 뿐이었습니다. 딸 이수연은 38살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옷을 잘 입었습니다. 말을 잘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수연 안에서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채로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생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시장 자리가 몇 번인지도 몰랐습니다. 명절에 내려가면 밥 먹고 올라왔습니다. 바빴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바쁘다는 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빴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연이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시장 앞치마였습니다.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수연을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료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수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엄마 근처 왔다가 들렀어. 좋아하는 반찬 싸왔어.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식당 입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 바쁘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근처 왔다가 그냥이 어딨어. 일하는데 오면 어떡해. 도시락 갖다 주려고. 수연이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거 안 갖다 줘도 된다니까. 회사 사람들 있는데.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맛있게 먹어.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수연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이 도시락 가방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 도시락 가방을 넣어뒀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꺼냈습니다. 집에 가서 열었습니다. 계란말이였습니다. 멸치볶음이었습니다. 깍두기였습니다. 수연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수연이 뚜껑을 닫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버렸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집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나물이었습니다. 계란부침이었습니다. 순두부찌개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연이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또 이런 거야. 어머니가 수저를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맛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차렸어.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명절인데 좀 제대로 차리면 안 돼? 내가 사줄게. 좋은 거 시켜.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퍼줬습니다. 수연이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어릴 때 먹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연이 먹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시장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 진짜로. 어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매달 용돈 더 줄게. 그냥 쉬어. 거기서 채소 파는 거 나 솔직히 창피해. 어머니가 밥그릇을 들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녁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연이 회사 앞에서 동료들과 나오는데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채소를 한 봉지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료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팔을 잡고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채소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갖다 주려고. 오늘 좋은 거 들어와서. 이런 거 안 갖다 줘도 된다고. 진짜. 왜? 창피하잖아. 나 회사 사람들한테 엄마가 시장에서 채소 판다는 거 말 안 했어. 알아? 어머니가 채소 봉지를 수연 손에 쥐어줬습니다. 알았어. 미안.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뒷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옷이었습니다. 낡은 신발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걸어갔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세요? 수연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지나가다 들렀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해? 밥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엄마 나 할 말 있어. 응? 제발 시장 그만 나와. 그 나이에 거기서 뭘 파는 거야? 내가 용돈 줄 테니까 그냥 쉬어. 아파도 말 못하잖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일이 좋은 게 아니라 습관이 된 거잖아.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그거 창피해. 진짜로. 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둬야지. 그래. 생각해 볼게.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둬. 내가 더 줄 테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차가 다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장에 나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32번 자리를 폈습니다. 채소를 늘어놓았습니다.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딸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혼자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이 회사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수연 씨, 저 시장 32번 옆자리 김말순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것에 실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수연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기가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오른손 움직임도 불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의사 설명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닦았습니다. 다시 났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였습니다. 손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항상 거친 손이었습니다. 수연이 그 손을 제대로 잡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 괜찮아. 그냥 쉬어.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이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옆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이 손으로 채소를 날랐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차렸습니다. 이 손으로 수연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환자분이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올게. 어머니가 눈을 끔뻑였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입원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수연이 몇 번이나 이사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사냐고 했습니다. 부엌이 작았습니다. 밥솥이 낡았습니다. 국자가 낡았습니다. 그릇들이 낡았습니다. 수연이 몇 번이나 새로 사다 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낡은 것들을 계속 썼습니다.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아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옷들이었습니다. 수연이 사다 준 옷들은 안쪽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비닐이 그대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그 옷들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생일에 사다 준 것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것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더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손에 닿았습니다.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낡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수연이 통장을 들었습니다. 앞장을 봤습니다. 이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994년이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첫 번째 입금이었습니다. 금액이 적었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4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6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달은 더 적었습니다. 3만 원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됐던 달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달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7만 원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았던 달이었을 것입니다. 30년이었습니다. 한 달도 빠지지 않은 30년이었습니다. 수연이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방 바닥이었습니다. 낡은 장판이었습니다. 수연이 몰랐습니다. 한 번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방 바닥에서 혼자서 오래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들르기 전에 수연이 시장으로 갔습니다. 통장을 들고 갔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채소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났습니다. 32번 자리였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채소가 없었습니다. 돗자리만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리였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수연 씨, 어머니 어때요? 많이 놀랐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안도했습니다. 어제 자기가 119 불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더라고 했습니다. 수연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빨리 병원에 왔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30년 옆자리인데 식구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수연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세요? 할머니가 통장을 봤습니다.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순자 딸 통장. 수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나한테 말했어. 매달 조금씩 넣는다고. 딸 모르게. 수연이 물었습니다. 왜 모은 건지 아시냐고. 할머니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혹시 힘든 일 생겼을 때 쓰라고. 딸이 잘 살아도 언젠가 넘어질 때가 있다고 했어.
그때 엄마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 엄마는 없어도 이게 있으면 된다고.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응. 딸한테 짐이 될까봐 말 못한다고 했어. 딸이 알면 마음이 불편할까봐.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너편 자리에서 다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 맞지? 순자 딸.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딸 자랑을 제일 많이 했어. 우리 수연이 대기업 다닌다고. 우리 수연이 일 잘한다고. 우리 수연이 예쁘다고. 매일 했어. 손님한테도 했어. 오늘 처음 보는 손님한테도 했어. 딸 이야기 나오면 눈이 달라졌어. 수연이 눈물이 났습니다. 딸한테는 한 번도 못한 말을 여기서는 매일 했어. 우리는 다 알아. 수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수연이 소리를 참았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연 씨, 한 가지 더 말할게. 수연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수연 씨가 창피하다고 했던 날 있잖아. 그날 저녁에 순자가 시장 구석에서 혼자 울었어. 나는 봤거든. 못 본 척했어. 순자가 창피하니까. 수연이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나왔어. 새벽 5시에. 웃으면서. 내가 물었어. 어제 괜찮았냐고. 순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 자기가 못 배운 게 죄라고 했어. 딸이 좋은 데 다니니까 창피하게 여기는 게 맞다고 했어. 수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시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 번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쪽에서 20년 장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연 씨, 나도 한마디 할게. 순자가 아플 때도 나왔어. 감기 걸려도 나왔어. 어깨가 아파도 나왔어. 딸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혼자 왔어. 파스 붙이고 왔어. 우리한테는 말했어. 우리가 병원 가라고 해도 안 갔어. 돈 아깝다고. 수연이 울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수연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등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이 오래 울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 하늘이었습니다. 수연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아팠을 때 혼자 파스 붙이고 시장에 나왔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딸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돈 아깝다고 병원도 안 갔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수연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통장을 집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던 눈빛이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 앞에서 창피하다고 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채소 봉지를 수연 손에 쥐어주고 돌아갔습니다. 낡은 신발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시장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수연이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침부터 싸운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버렸습니다. 명절 밥상 앞에서 또 이런 거냐고 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퍼줬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아침부터 차렸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수연은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창피하다고 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그 모든 날에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수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수연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오래 말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옛날처럼. 수연이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뺨에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손이 거칠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채소를 떼어오던 손이었습니다. 딸 몰래 통장에 돈을 넣던 손이었습니다. 아파도 파스 붙이고 시장에 나오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처음엔 한 글자였습니다. 수연이 들어오면 어라고 했습니다. 그 한 글자가 수연을 울렸습니다. 그 다음엔 두 글자였습니다. 왔어. 그 두 글자가 또 수연을 울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짧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많이 추웠지. 밥 먹었어.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퇴근하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와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드라마였습니다. 항상 혼자 봤습니다. 수연이 옆에 앉아서 같이 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장면에서 웃는지 알았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안타까워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칼국수였습니다. 수연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칼국수를 좋아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칼국수를 사왔습니다. 어머니가 먹으면서 웃었습니다. 오래 웃었습니다. 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수연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초를 꽂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수연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초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미안하지. 어머니 시장 자리 번호를 외웠습니다. 32번이었습니다. 평생 32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32번 자리였습니다. 옆 가게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잘 됐다고 했습니다.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닦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자리였습니다. 자기 자리였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옆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수연이 인사를 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채소를 건넸습니다. 무게를 달았습니다. 거스름돈을 드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말이 아직 느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점심이 됐습니다. 옆 가게 할머니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손자딸이 왔으니까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도시락들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수연이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먹었구나.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먹었구나. 이것이 어머니 일상이었구나.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시장 불빛이 켜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정리를 했습니다. 채소를 정리했습니다. 돗자리를 걷었습니다.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혼자 끌었습니다. 오늘은 수연이 끌었습니다. 옆 가게 할머니들이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연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제가 잘 살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는 혼자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채소를 날랐습니다. 손이 텄습니다. 딸한테 창피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나왔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딸 앞에서 실컷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통장에 넣는 사랑이 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을 들어도 다음 날 또 시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파도 말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딸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30년을 버티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혹시 지금 어머니 생각이 나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